안녕하세요.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오경석 변호사입니다.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 처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개인 회생과 파산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것일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인 회생, 파산 면책 이 양 제도의 차이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판단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개인 회생과 파산이 무엇인지 그 법률적,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. 개인 회생이란 한마디로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. 개인이 여러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었지만 스스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국가에서 그 빚의 무게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인데요. 보통 3년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를 다 마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파산 면책 제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과도하게 빚을 지고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, 즉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채무자에 대한 그 모든 재산을 청산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면책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어서 채무자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. 절차적으로는 파산 선고 그리고 면책 이런 두 가지 절차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.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 때 둘 중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할지 선뜻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. 결과만을 보았을 때는 개인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그래야 빚에 대한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반면에 파산 면책 제도는 빚에 대해서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면해 준다.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서 두 가지 제도 중에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? 회생과 파산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제 능력 차이, 즉 변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관한 차이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자면 변제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내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. 자, 그 변제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,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더라도 도저히 그 매월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, 혹은 향후 일정한 소득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, 혹은 나의 개인의 채무 금액이 10억이 넘거나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경우, 이러한 경우에는 과감히 파산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컨대 수입이 내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진 빚이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경우는 회생보다는 파산이 나을 것이고요. 내가 지켜야 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파산 절차보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,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위 회생과 파산 모두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3의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입니다.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개인 회생 절차와 비슷한 제도인데요.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와 채권자 협의를 거쳐서 매월 나누어야 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조정된 그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
그 시행 기관이 법원이 아니고요. 신용회복위원회이고 빠른 추심 금지 절차 약 신청 후 3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요. 그렇게 빠른 추심 금지 절차와 심사 기간이 또 짧고요. 그 절차가 개인 회생 절차보다 매우 간소하다는 점이 장점이겠고, 또한 상환 기간이 10년까지로 그 기간도 개인 회생 절차보다는 매우 깁니다. 개인 회생 절차는 최소 3년인데 이거는 10년까지 유예를 해주는 거니까요. 그리고 월 변제 금액 또한 개인 회생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, 상환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볼 수 있다. 이런 장점들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간이 아니면 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, 예를 들자면 그냥 은행권이 아닌 개인 채권자 혹은 물품 대금 등의 이런 채무들, 그 다음에 신청 조건이 연체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라는 점,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진 이 빚이란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나의 향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